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 홀 우주론, 이와 같이 다양한 우주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로 설명하는 우주론은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림을 그리든지 이와 같이 그림을 아주 이쁘게 그려내든지 아니면 계산, 이와 같이 표준 모형 너머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계산을 잘 해내든지 표준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설들이 수많은 이론 물리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걸 표준 모형 넘버. 표준 모형이 이제 물리학의 최고봉이 표준 모형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고요. 그거 넘어 뭔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 이제 물리학의 관점이죠. 그래서 대통일 이론, 초대칭 이론, 촉근 이론, M 이론, 고리 양자 중력 이론, 수전 뉴턴 역학 이런 데서 계산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데 답이 안 나와요. 그 어떠한 것도 답이 안 나옵니다. 여하간 계산을 열심히 하든지 답은 안 나올지라도 아니면 그림을 이쁘게 그리든지 하여튼 모순이 있을지라도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여튼 그림을 이쁘게 그려내야 됩니다.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말로 설명하는 우주론은 아무런 소용없다. 그림을 잘 그리든지 계산을 열심히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 되고,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한번 다양한 우주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빅뱅 우주론. 현대 물리학의 총 지식이 적용된 이론. 빅뱅 우주론. 그 빅뱅 우주론 혹은 빅뱅 이론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것이 사장될 위기에 되어 있었습니다. 빅뱅 이론에 이제 3대 모순점이 발생을 해가지고, 빅뱅 이론 이거 이상하다 했는데, 이제 급팽창, 인플레이션 이론이 누가 제안했죠. 그 인플레이션 이론, 급팽창 이론 때문에 빅뱅 우주론이 되살아났다. 되살아났다. 자, 그 빅뱅 우주론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 아닙니까? 그림으로 표현해 보시오. 이거죠. 여기 원자보다 광자 빛보다 광자 한 개 보다 훨씬 보다 훨씬 더 작은 뭔가가, 그게 뭡니까? 뭔가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뭔가가 뻥 하고 터졌습니다. 터져가지고 그 순간 급팽창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원래는 직선으로 이렇게 직선 팽창이었어요. 근데 직선 팽창이 아니고 급팽창을 했다는 겁니다. 급격하게 팽창을 하는 것을 겪은 다음에 이렇게 하여튼 직선이든지 아니면 곡선이든지 이렇게 팽창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아주 핵심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 우주가 됐다가 이제 현 물리학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고립계를 해석하는 것이고, 플랑크 시간, 플랑크 단위계, 플랑크라는 플랑크를 만나면 물리학이 붕괴가 돼요. 더 이상 물리학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플랑크예요. 그러니까 플랑크 시간이라는 말은 아주 시간이 있겠죠. 근데 물리학이 그 플랑크 시간을 만나면 물리학이 붕괴가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작은 시간이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큰 시간이든지, 즉 물리학이 더 이상 해석할 수 없는 뭔가, 그것, 시간. 그다음 플랑크 질량도 있겠죠. 플랑크 온도도 있을 것이고, 플랑크 전하, 플랑크 힘 그렇게 많이 있겠죠. 하여튼 플랑크 단위계, 그걸 이제 플랑크 단위계라고 부르고요. 물리학이 하여튼 플랑크를 만나면 물리학은 파탄난다. 그것보다 더 작은 것 혹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또 좀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층 문제라고 부르는데요. 왜 그런 플랑크를 만나면 물리학이 붕괴가 되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걸 풀어보시오. 그걸 계층 문제라고 부릅니다. 자, 급팽창하는 동안 공간은 일반적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일어난다. 그게 뭐냐면은 급팽창을 했잖아요. 근데 급팽창을 하면은 급팽창해가지고 우리 우주가 탄생하는 게 아니고요. 급팽창하는 그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이 우리 우주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보다 훨씬 크게 팽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조그마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역시 다중우주 쪽으로 빠지게 되죠. 자, 그것이 인플레이션 이론, 급팽창 이론의 최대 뭐라 그럴까요? 모순은 아니고 하여튼 설명할 수 없는 뭔가 단점, 단점이자 또 장점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죠.
왜냐? 진실이냐 거짓이냐. 진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큰 장점이 되는 것이고요. 거짓이라고 한다면 큰 단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 자, 빅뱅 우주론이 있고 정상 우주론이 있습니다. 항상 변하지 않는다. 왜? 정상 상태. 변하지 않는 상태를 정상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죠. 왜? 변하지 않으니까. 수소가 저절로 짠짠짠하고 생긴다. 자, 이거는 뭐 미미쌤의 과학 이야기에서 제가 이제 따온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죠. 자, 빅뱅 우주론, 가모프라는 사람이 빅뱅 우주론을 제안했습니다. 정상 우주론, 호일이라는 사람이 정상 우주론을 제안을 했죠. 자, 빅뱅 우주론, 여기 은하에 은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왜 우주는 팽창한다. 자, 우주는 팽창한다가 이제 이미 진실이 밝혀졌죠. 우주는 팽창한다. 그래도 은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즉 부피는 증가한다. 우주가 팽창한다. 그런데 질량, 그 우주 속에 있는 총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자, 밀도가 어떻게 되는가? 밀도라는 말은 단위 면적, 단위 부피당 질량이니까 밀도는 감소하죠. 예. 듬성 있게 되니까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는 뚝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근데 정상 우주론은 뭡니까? 우주는 팽창한다. 예, 팽창한다는 맞아요. 예, 팽창하는데 질량 어떻게 됩니까? 질량이 증가하네요. 왜? 새로 생성된 은하들이 갑자기 짠짠짠하고 나타난답니다. 은하가 어떻게 갑자기, 없던 은하가 어떻게 갑자기 짠짠짠하고 나타납니까? 말이 됩니까? 사실 그게 아니라요. 없던 수소가 갑자기 짠짠짠하고 수소가 나타난다는 거죠.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생성된 수소들이 또 뭐 수억 년, 10억 년 지나면은 그 새롭게 짠짠짠 하고 생겼던 수소들이 또 결합을 해가지고 뭉쳐가지고 새로운 은하들이 생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새롭게 생성된 은하라기보다도 없던 수소가 갑자기 짠짠짠하고 발생된다. 네. 그러니까 질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밀도는 일정하죠. 여기서 정사각형 하나 그리면은 그 개수가 일정하니까 온도 어떻게 됩니까? 온도도 일정하다. 자, 그런데 이것이 1964년 우주 배경 복사, 우주 전체적으로 골고루 균일하게 뭔가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우주 전체적으로 골고루. 그 말이 뭡니까? 뻥 터졌다는 거죠. 뭔가가 뻥 하고 터지니까 우주 전체적으로 골고루 존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터졌다. 예, 빅뱅 우주론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정상상태 우주론은 거짓이라는 거죠. 왜? CM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으로 뭔가가 우주 전체에 우주 배경 복사라는 놈이 골고루 있는 거예요. 그건 터져야만, 뭔가 뻥 하고 터져야만 골고루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암흑 에너지가 나타났죠. 자, 암흑 에너지는 어떠냐? 자, 빅뱅 우주론 보겠습니다. 빅뱅 우주론이란 뭐냐면 여기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은하의 물질이 일정하잖아요, 지금. 물질은 변하지 않는다. 물질의 양은 변하지가 않죠. 네, 맞죠? 왜 다섯 개? 자, 물질의 양은 변하지 않는데 암흑 에너지는 점점점 증가를 한답니다. 물질의 양은 변하지가 않는데 이게 암흑 에너지는 어떻게 증가를 합니까? 즉 암흑 에너지가 증가를 한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던 에너지가 갑자기 좀 짠짠짠 하고 발생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맞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정상 우주론 볼게요. 물질이 갑자기 이제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이 갑자기 짠짠짠하고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암흑 에너지 어떻습니까? 암흑 에너지도 존재하지 않았던 암흑 에너지가 갑자기 짠짠짠하고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는 증가한다. 자, 이게 아마 현 물리학의 진실, 현 물리학의 견해예요. 일반적인 견해, 대다수 견해. 암흑 에너지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짠짠 존재하지 않았던 암흑 에너지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짠짠짠하고 발생된다. 근데 물질은 그대로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상 우주론 아닌가요? 지금 이게 암흑 에너지는
정상우주론이죠. 이게 정상우주론 관점 아닙니까? 근데 정상우주론 틀렸다며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수소가 존재하지 않았던 수소가 짠짠짠하고 생긴다. 말이 되는 소리냐? 근데 그러면 이거는 빅뱅 입자 있잖아요. 빅뱅 입자. 빅뱅 우주론. 빅뱅 우주론요. 빅뱅 입자는 존재하지 않았던 빅뱅 입자가 갑자기 짠 하고 생겨가지고 그게 뻥 터져서 우리 우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아니 존재하지 않았던 빅뱅 입자가 뻥 터져서 우리 우주가 됐다는 건 말이 되고, 존재하지 않았던 수소가 갑자기 짠짠짠하고 존재하게 됐다는 거는, 존재해가지고 은하를 새롭게 짠하고 만든다는 말이 되는 소리냐? 그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건 방금 했던 얘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반론을 다 합니다. 여하간 정상우주론 틀렸다. 왜? CMB의 발견 때문에 정상우주론 틀렸다. 자, 그러면은 어미양자홀 우주론. 저는 이제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네, 빅뱅 우주론 맞다는 겁니다. 절반 맞아요. 우리 우주는 빅뱅으로 탄생을 했고요. 자, 그럼 갑자기 짠짠짠하고 수소가 생긴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네, 갑자기 짠짠짠하고 수소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우주에. 그럼 그게 뭡니까? 네, 4차원이죠. 4차원. 공간 4차원. 4차원 공간에서 3차원 우리 공간으로 물질이 유입되는 겁니다. 유입. 즉,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고립계죠. 고립계와 열린계. 고립계에서는, 만약 우리 우주는 고립됐습니까? 아니면 우리 우주는 열렸습니까? 고립됐다고 하면은 이게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열렸다면, 우리 우주는 열린계라고 하면은, 우리 우주 밖에서 우리 우주 안으로 막 몰려 들어오는 거죠. 그 몰려 들어오는 게 뭡니까? 그 몰려 들어온 것이 바로 수소가 짠짠짠 하고 생기게 되는 거죠. 암흑 에너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암흑 에너지도 없던 암흑 에너지가 갑자기 짠하고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우주 밖에서 우리 우주 안으로 우리 우주로 몰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우주는 열린 개다. 자, 근데 빅뱅 우주론은 어떻게 봅니까? 빅뱅 우주론은 닫힌 개. 정상 우주론은 열린 개. 자, 우리 우주는 닫혔습니까? 고립됐습니까? 아니면은 열려 있습니까? 자, 그럼 다중 우주 볼까요? 여기 볼까요? 여기. 요렇게 요거 하나. 그다음 다중 우주 해야 되는구나. 다중 우주론, 뉴베이언 다중 우주론, 인플레이션 다중. 이게 인플레이션 다중 우주론 이거라는 게 빅뱅 우주론. 인플레이션 때문에 뻥 하고 터졌는데, 여기 뻥 하고 터졌습니다. 근데 그래서 급팽창이 일어났는데, 그 급팽창하는 공간의 영역이 우리 우주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론을 채택하는, 급팽창 이론을 채택하는 순간, 자, 이게 우리 우주가 차지하는 영역이 이거고요. 인플레이션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이게 공간이.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 중에 딱 우리 우주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쪽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뻥 하고 터지고, 저쪽에서도 자, 이게 우리 우주, 여기서도 인플레이션이 뻥 하고 터지고, 여기 인플레이션 엄청 크게 터졌네요. 그 터진 것에 또 버블이 또 생성돼가지고 인플레이션이 터질 수도 있고. 자, 그럼 이거 볼게요.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고립계잖아요. 고립계. 네, 고립됐죠. 근데 이거 볼까요? 요거하고 여기 이렇게. 여기는 이 우주하고 상호작용할 거 아닙니까? 열린계잖아요. 열린계. 네.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이 맞다가 아니고요. 빅뱅 그게 뻥하고 터진 건 맞아요. 맞는데 이거 고립계. 이거는 열렸잖아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서로 상호 교환하는 거 아닙니까? 열린계. 그래서 다중우주, 이 빅뱅 우주론은 다중우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여튼 다중우주라는 거는 큰 관점에서 우주가 무수히 많다는 것은 이제 다중우주가 되겠죠. 그래서 양자 다중우주, 평행우주, 경관우주, 시뮬레이션 우주, 하여튼 그 다중우주가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다중우주가 이제 허튼 소리, 유사과학 허튼 소리냐? 아니라고 방금
다중우주 물리학자들이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물리학자에게 다중우주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물어보면 빅뱅 우주론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빅뱅 우주론 맞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중우주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빅뱅 이론이 맞으면 다중우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답변을 안 해요. 왜 답변을 안 하냐? 몰라서 그러느냐? 아니, 다중우주예요. 다중우주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이론 때문에, 급팽창 이론 때문에. 근데 검증을 못해요. 검증을 못하고 이게 다중우주라는 게 사기성이 좀 상당히 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만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이론 때문에 반드시 다중우주가 되어야만 한다. 우리 우주는 전체 우주는 인플레이션 이론 때문에, 빅뱅 우주론의 급팽창 이론 때문에 전체 우주는 다중우주가 되어야만 한다. 한 번가 좀 이상합니다. 이게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네, 애매하죠. 자, 그다음 홀로그램 우주론. 우리 우주 4차원 시공간은 저차원 현실이 홀로그램 투영이다. 자, 홀로그램 우주론. 이 홀로그램 우주론은 영국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근데 20세기 가장 중요한 이론 물리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론 물리학자 중 한 명이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 뭐냐, 홀로그램이란 뭐냐, 2차원 우주. 2차원 우주가 뭔가 있겠죠. 하여튼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2차원 우주가 있다. 그 2차원 우주가 진실, 원본, 오리지널이고 이것이 투영을 한대요. 이렇게 투영을 하면은 3차원 홀로그램이 탄생을 하고 그 3차원 홀로그램이 이제 우리 우주라는 거죠.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완전 유사과학이자 사기꾼, 거짓말. 왜 이렇게 거짓말을 열심히 설명하는지가 아니라는 거죠. 20세기 가장 중요한 이론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이고요. 우리 우주는 홀로그램이다. 홀로그램 원리.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블랙홀의 표면과 그 신비한 내용물에 적용되거나 끈이론과 양자물리학의 관계에 적용되는 홀로그램 원리는 중력에 대해 의미 있는 내용을 알려줍니다. 자, 홀로그램 원리.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 물리학에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시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암흑 물질이 뭡니까? 해결하시오. 네. 암흑 에너지가 뭡니까? 해결하시오. 뭐 등등 있겠죠. 홀로그램 원리. 양자 중력이 중력을 포함하지 않은 저차원 2차원이죠. 우리는 3차원. 그러니까는 낮은 차원이라고 했으니까 2차원 설명을 허용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홀로그래픽, 얘는 끈이론. 그다음에 쭉쭉 있죠. 홀로그램. 이게 홀로그램이 사실이냐? 물리학에서 문제를 풀어보시오.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의 목록. 네, 그것이 이제 이거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홀로그램 우주론. 네.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중력이 도대체 뭡니까? 여기서도 써있듯이 중력이 도대체 뭡니까? 중력에 대해 의미 있는 내용을 알려줍니다. 중력? 중력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죠.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죠. 사실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과와 지구가 서로 당기는 거죠. 서로 당기는데 지구가 훨씬 무거우니까 이제 지구가 사과를 당기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쨌든 핵심, 사과와 지구는 서로 당긴다. 자, 사과와 지구가 왜 서로 당깁니까? 중력이 작용하니까. 그렇죠. 중력이 작용하니까 사과와 지구가 서로 당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중력이란 뭡니까? 중력이 뭡니까? 서로 당기는 게 중력 아닙니까? 그럼 왜 서로 당깁니까? 중력이 작용하니까. 그럼 왜 중력이 뭐냐고요? 중력은 서로 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서로 당기냐고요? 중력이 작용하니까. 그러니까 중력이 뭐냐고요? 서로 당기는 거라고요. 서로 왜 서로 당기냐?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력이 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자, 중력이 뭔지 아무도 모른다가 아니라 중력의 근원,
중력의 근원이 도대체 뭡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홀로그램 원리는 중력이 무엇이냐, 중력이 뭐냐에 대해 의미 있는 내용을 알려준다. 물론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자면, 요게 뭔가 2차원에 뭔가 진짜가 있다는 거죠. 뭐 진짜, 진실, 오리지널이 우리 허상, 우리 우주가 허상이죠. 허상에 뭔가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것이 중력이다. 참 이해는 안 됩니다만, 네. 물리학에 큰 도움을 주는 원리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뭐 엄청 중요한 거라고 하니까. 홀로그램 우주론, 그다음 진동 우주론, 빅 바운스 우주론, 우주가 팽창과 수축을 교대로 반복한다는 이론, 그다음 등각순환 우주론, 빅뱅으로 탄생하여 소멸하는 반복성. 자, 진동 우주론이 뭐냐면 이렇게 우주가 여기 빅뱅이 요거예요. 빅뱅 뻥 터져가지고 팽창을 하다가 다시 수축을 하죠. 이렇게 가지고 다시 빅뱅 입자로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것이 계속 빅 바운스, 진동을 한다. 자,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이것이 이제 다시 진동 우주론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 조르지오 가모프 빅뱅 우주론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 조르지오 가모프입니다. 이 사람은 그때 빅뱅 우주, 이렇게 이와 같은 우주론을 제안을 했다는 거죠. 왜 이런 우주론이냐? 우주는 현재 어떻습니까? 우주는 급팽창을 하고 있죠. 가속 팽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주는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이 이렇게 팽창한다는 거죠.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이 현 물리학의 견해인데, 그 당시는 몰랐죠, 이 사람이.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는 걸 몰랐으니까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우주론은 뭡니까? 당연히 이렇게 팽창하다가 감소하다가 팽창하다가 감소하다가 네. 이렇게 가장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훌륭한 우주론이 됐겠죠. 그리고 조르지오 가모프 빅뱅 우주론을 제시한 이 사람인 초기 우주를 처음으로 계산했답니다. 1946년. 즉 빅뱅 여기 있잖아요. 빅뱅 요 부분을 최초로 계산한 사람이 조르지오 가모프라고 하고요.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소와 헬륨을 비는 1대3, 그 다음에 양성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우주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처음으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빅크런치라고 부르고, 빅크런치라는 말은 대붕괴, 대함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이제 팽창을 하다가 이제 그 대함몰을 시작하는 거죠. 네. 이것을 진동우주론, 그래서 진동을 하는구나, 진동우주론이라고 부르고, 등각순환 우주론. 근데 자, 등각순환 우주론. 자, 우주가 이렇게 빅뱅을 하죠. 이제 빅뱅 뻥 터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가 가속 팽창을 가속 팽창. 왜? 이건 이제 알았어요.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틀린 거죠. 네.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그러면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 그럼 어디까지 팽창해야 되죠? 어디까지 팽창을 해야 됩니까? 영원히 팽창한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영원이라는 말은 가속 팽창하면은 당연히 영원히 팽창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영원히 팽창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어디선가 스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멈춰야 되잖아요, 어디선가. 그 지점을 이제 계산한 사람이 이제 로저 펜로즈라고 하고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지금 우리 우주예요. 우리 현재 우주. 예. 시간이 지나면 더 가속 팽창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납니다. 원자 있잖아요. 양성자 밑에, 양성자보다 더 작은 걸로 모든 것이 다 쪼개진다는 거죠. 자, 모든 것이 다 쪼개져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자, 그 모든 것이 다 쪼개지면은, 그래도 그 입자 아니냐. 물질이죠. 질량이 남은 거 아니냐. 그럼 사실 모든 것이 다 쪼개져가지고 사라져야 되거든요. 저도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연히 그 산산조각으로, 모든 것이 산산조각으로 쪼개졌어요. 쪼개져도 입자들이죠. 있는 거죠. 질량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질량은 변하지 않죠.
그런데 모든 것이 사라져야 돼. 질량이 그때 가가지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었다? 참 그 에너지로 바뀐 것이 다시 하나로 뭉쳐가지고 다시 빅뱅을 일으킨다? 아, 참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여하간 이거를 빅프리즈라고 합니다. 프리즈는 어는 거잖아. 대동결, 언다는 거죠. 대냉각, 엄청나게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얼어버린다. 그래서 모든 것이 원자보다 더 작은 아원자로 뿔뿔이 쪼개진 다음에 예, 그러면 이제 열적 사멸이 되는 거죠. 이게 열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프리즈, 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소설을 쓰자면 그것들이 다시 이게 질량은 일정합니다. 왜 쪼개지고 계속 쪼개져도 질량은 변하지가 않죠. 네. 근데 그것들이 다시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소설을 쓰는 거예요, 제가.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질량이 E는 MC의 제곱, 아인슈타인의 E는 MC의 제곱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로 바뀌었다. 그 에너지가 다시 하나로 뭉친다. 가지고 엄청나게 작은 걸로 뭉친다. 네,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시 빅뱅을 일으킨다. 하도 제가 소설을 썼습니다만 그게 이제 등각순환 우주론일 것이라는 거죠.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양성자가 붕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양성자보다 더 작은 것으로 계속 쪼개지고 해야 되니까 양성자가 붕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양성자, 이것이 바로 아마 제 생각에는 현 빅뱅 우주론 있잖아요. 빅뱅 우주론의 표준 모델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로저 펜러즈라는 사람이 양성자가 붕괴가 돼야 돼요. 자, 제가 왜 양성자가 붕괴가 돼야 되는지 이유 설명드렸죠. 왜? 빅프리즈가 맞으니까. 네, 빅프리즈가 맞아야 하니까.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빅프리즈, 대동결, 대냉각이 맞아야 하니까 양성자는 붕괴가 되어야만 하죠. 네, 그것을 아마 이 로저 펜로즈라는 사람이 수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수학 수식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풀어냈나 봅니다. 그럼 양성자 붕괴를 예측했다는 거죠. 하여튼 그 수학 수식으로. 자, 그럼 양성자 붕괴, 자,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 목록에서 여기 있죠. 양성자 붕괴. 양성자는 진짜 근본적으로 안정합니까? 아니면은 자, 여기 표준 모델에 대한 일부 확장에서 표준 모델 예측한 대로요. 표준 모델의 예측대로 양성자는 붕괴합니까? 수명, 유한한 수명으로 쇠퇴합니까? 양성자는 붕괴돼야 된다. 네. 그런데 실험 관측으로 지금까지 양성자 붕괴 관측, 양성자가 붕괴가 돼야 돼요. 근데 양성자 붕괴가 관측된 것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양성자 붕괴 안 된다가 실험적 관찰의 사실이라는 거죠. 물론 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양성자 붕괴는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양성자가 붕괴되는 거다. 네,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양성자가 한 개가 붕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다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한 개, 두 개는 붕괴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거를 확률 분포라고 하죠. 하여튼 물리학이 그렇습니다. 당연히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난 뒤,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난 뒤에는 모든 양성자가 다 붕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 설명드렸죠. 지금 여기 우리 우주는 여기라고요. 여기는 한 개, 두 개, 세 개 양성자는 붕괴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그 물리적 통계의 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 우주에서 한 번도 양성자가 한 개, 두 개 붕괴된 것이 관찰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느냐. 네. 결론은 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왜? 답을 모르니까. 정답을 알면 당연히 틀렸다 맞았다 나오죠. 근데 정답을 모르니까. 자, 마구주론, 브레인 코스몰러지. 이것이 아주 유명한 모델입니다. 랜들 썬들런 모델 해가지고 표준 모형의 계층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개발됐다. 아까 계층 문제 제가 설명드렸죠. 계층 문제란 물리학이 플랑크를 만나면 물리학이 파탄이 난다고. 그러니까 왜 물리학이 플랑크를 만나면 파탄이 나느냐. 플랑크 어마어마하게 작은 어떤 것,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작은 건 존재를 하지가 않아. 그 플랑크보다 더 큰 거는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고요. 왜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 이유를 그것을 계층 문제라고 부르고요. 그것을 계층 문제라고 부른다.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 여하간 랜들 썬들런 모델은 표준 모형의 계층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개발. 이제 해결했다는 겁니까? 해결 못했다는 겁니까? 해결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노력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노력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물리학의 공헌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끈이론, 지금 마구주론 하고 있어요. 마구주론이란 뭐냐? 예, 막이 존재한다. 예, 이렇게. 우주는 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막. 자, 리사 랜들은 하버드 교수이고요. 라만 썬들럼은 교수직을 대학교를 이제 왔다 갔다 했나 봅니다. 하여튼 교수, 하버드 교수 리사 랜들 이분이 아주 유명하고, 네, 우리 우주는 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여기 뭔가 막이 있죠. 막에 우리 우주가 은하가 있고요. 하여튼 우리 우주가 있고 태양 지구가 있겠죠. 그럼 밑에는 뭡니까? 밑에는 뭔가 어마어마한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가 있다. 네. 이게 뭐냐? 네, 당연히 모르죠. 우리 우주는 여기에 있으니까. 여하간 막이 있고 이것을 아마 양성막, 양성에너지, 양에너지의 막이 있고요. 이거는 음에너지의 막이 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하는 이것이 물리학 21세기 물리학에서의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모델이라고 해요. 가장 각광을 받고 있대. 아니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이게 물리학이란 뭡니까? 물리학이란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는 것, 관찰할 수 있는 것이 물리학이고요. 그럼 관찰을 못하는 건 어떻습니까? 물리학으로 취급 안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까 다중우주 물리학자들이 심각하게 고민은 하지만 답변을 못 한다고. 왜? 우리 우주에 대해서는 막 따다다다 해요. 빅뱅 우주론이 맞니? 근데 옆에 우주는 왜 관찰을 못 하니까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 아무리 이게 진실이라고 진실이라 가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관찰을 못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21세기 거의 최고봉 모델이라고 부르는지 물리학에서 참 이해는 안 됩니다. 하여튼 여하간 밑에 이게 뭡니까? 밑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단 음의 에너지의 막을 가진 것이다. 음에너지 막. 우리 우주는 양에너지 막. 네, 그래서 자, 여기 막이 있잖아요, 막하고 막이 이제 막 출렁거려요. 네, 여기 이제 3차원 막이겠죠. 막이 있고 막이 출렁거려가지고 뭔가 꼭지점 하나가 딱 닿을 거 아닙니까? 점 하나가 왼쪽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아마 파란색은 파란색은 이거인 것 같아요. 요거. 그다음 빨간색은 혹시 요거이지 않을까요? 여하간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왼쪽 막하고 파란색 막하고 빨간색 막하고 이거 출렁출렁 하다가 하나 탁 닿으면 빅뱅이 뻥 하고 터졌다. 네, 요렇게 빅뱅이 그때 빅뱅이 뻥 터진 거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죠. 네, 이게 소설입니까? 아니면 진실입니까? 아무도 모른다. 자, 막근 이론. 이거는 우리 우주의 고차원, 우리 우주보다 높은 차원, 어마어마하게 훨씬 더 큰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막근 이론, 촉근 이론, M이론. 어마어마하게 작은 것. 그러니까 빛 있죠, 빛. 아까 비달갱이보다 훨씬 작은 것. 예. 아까 빅뱅 뻥 터지는 그 순간. 예. 그래서 그 공간, 우리 공간이 그 속에 그 어마어마하게 작은 양자 공간이 꼬물꼬물 우리 공간 속에 어마어마하게 작은 공간들이 이렇게 꼬물꼬물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숨겨져 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왼쪽은 우리 우주보다 훨씬 더 큰 우주를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 공간, 훨씬 더 큰 공간은 막으로 되어 있다. 자, 오른쪽은 같은 이론이에요. 우리 공간보다 훨씬 작은 공간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즉, 요거는 결국은 같은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 물리학의 그 최신 최신 모델이 맞네요. 그래서 촉근이론, M이론과 관련된 입자 물리학 및 우주론의 여러 이론에 지금 막우주론, 우주는 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실 우주라기보다도 공간이죠, 공간. 공간은 뭡니까? 다시 우리 우주가 차지하는 공간이 있고요. 훨씬 더 큰 공간이 있고요. 왜? 인플레이션 이론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죠. 인플레이션 이론 때문에, 급팽창 이론 때문에 공간은 훨씬 커야 돼요. 그 공간이 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 막은 고차원, 높은 차원의 막이 있고요. 낮은 저차원의 막이 있고요. 저차원은 아니구나. 그것이 우리 공간 속에 꼬물꼬물 엄청나게 압축돼가지고 우리 공간 속에 막 숨겨져 있는 막이 있고요. 복잡하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3차원 우리 우주가 벌크 초공간이라고 불리는 더 높은 차원 공간 내부 한 브레인, 그러니까 고차원. 이렇게 여기가 3차원 우리 우주겠죠. 우리 우주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 3차원이죠.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거 전체는 당연히 4차원이 되겠죠. 4차원 공간이 엄청 크게 있고요. 그 속에 우리 우주가 이렇게 3차원의 막으로 된 천이네요. 천이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우주에 경계가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우주의 끝이 존재한다는 소리잖아요. 다시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우주는 천이다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주는 구체다. 자, 이렇게 우주는 구체잖아요. 4차원 구체, 3차원 구체든지 4차원 구체든지 하여튼 우주는 구체다가 맞습니까? 우주는 천이다가 맞습니까? 근데 또 우주는 평평하다고 하거든요. 우주는 평평하다. 그리고 우주는 천이다. 예, 우주는 천조각이다. 네, 천조각이다. 그럼 우주의 끝이 우주의 여기 낭떠러지 가면 끝에 천의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 떨어져 죽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된다. 그림에 모순이 없게끔 그림을 잘 그려야지. 그게 진정한 우주론이라고요. 모순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끝에 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게 뭐 여하간 막우주론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 막우주론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리사 랜들, 아까 하버드 교수라고 하는 분, 현재 노벨상에 가장 가까운 물리학자이고 하버드 최초 종신 여교수 중에서는 최초로 종신 교수가 됐대요. 그리고 물리학의 여신이다라고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막우주론, 정확히는 랜들 썬들런 모델. 네, 그래서 책은 뭐 여러 권 펼쳐냈겠죠. 당연히 숨겨진 우주, 비틀린 5차원 시공간과 여분 차원의 비밀을 찾아서라는 책을 이렇게 아마 썼나 봅니다. 뭐 책은 몇 권 더 썼나 봐요. 숨겨진 우주 비틀린 24,500원이네요. 여기서 이제 여기 리사 랜들 이분이 이제 목차 보면은 차원이란 뭐냐? 그다음에 양자역학, 입자물리하고 표준 모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층성, 이게 계층이에요. 계층 문제. 플랑크를 만나면은 왜 도대체 물리학이 파탄나느냐? 자, 그래서 이분이 연구하는 것이 선형화된 중력. 중력이 도대체 뭐냐고요? 그래서 이분이 왜 그렇게 유명해지게 됐냐? 이제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요거 제시해가지고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뭐 거의 뭐 물리학의 여신으로 칭송받는 이거 제시해가지고 이거. 자, 그럼 그럼 중력이란 뭡니까? 중력이란 우리 우주가 있잖아요. 우리 우주하고 하여튼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뭔가가 있는 것이 상호작용이에요. 그래비티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래비티 중력. 이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해서 나타나는 것이 중력이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물론 계산도 한 겁니다. 자, 계산 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것이 이제 히라이어키 프롬 래핑, 히라이어키 계층 문제. 아까 플랑크를 만나면 물리학이 파괴된다고. 여기 랜들 썬들럼 1999년도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수식,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아까 우리 우주, 양의 우주, 양 에너지를 가진 우리 우주하고 에너지를 갖는 어떤 우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네. 하고에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이렇게. 상호작용, 요것이 바로 중력이다. 중력이 상호작용하는 그 비밀이다라고 여기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었다는 거죠. 공식을 자기가 이제 풀었다가 아니라 자기가 공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그 수학 문제가 뭐 하여튼 수학 문제를 풀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차트도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수학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수학이 이렇게 될 경우는 이게 맞으니까는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수학이 복잡하죠. 이거 일반인들은 눈 돌아갑니다. 이거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중력이 뭡니까? 중력이.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중력. 이 사람이 이분이 쓴 논문인데 여기 리사 랜들럼, 그 썬드럼, 네, 이분이 이제 막 이렇게 계산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학 공식이죠. 자, 그럼 이 수학 공식이 맞는 겁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수학 공식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막 수학 공식을 어마어마하게 적용해 가는 거예요. 눈 돌아갑니다, 진짜. 그럼 이게 다시 질문,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자, 아니 수학 공식 이전에 이게 존재한 그 수학 공식들은 이것이 존재한다라는 가정 하에 수학 공식을 만든 거죠. 리사 랜들 이분이. 그러니까 먼저 이것이 존재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존재하는 거 맞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냥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아무도 모르는 것이 지금 물리학의 여신으로 현재 노벨상에 가장 가까운 물리학자로 칭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리학이. 그냥 평행우주론, 평행우주의 존재를 암시하는 양자역학을 다세계해서 그들은 우리 우주에서 갈라지고 우리 우주는 다른 우주에서 또 갈라집니다. 갈라진다. 평행우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갈라지고. 자, 그러니까 결국 큰 관점은 다중우주예요. 다중우주. 왜냐면 평행우주라고 하는 순간 우주가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큰 관점은 큰 이름은 다중우주고요. 그 다중우주는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중 하나가 이제 평행우주이고, 평행우주는 이렇게 갈라지는 이렇게 근데 누가 평행우주를 흔히 소설에서 SF 영화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하나를 선택을 하면은 우주 전체가 갈라져 가지고 A 우주하고 B 우주가 짠하고 갈라진다는 소리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근데 평행우주를 누가 제안하냐? 다양한 사상과 이론이 접목돼 가지고 이제 평행우주가 짠하고 탄생이 됐다. 여기서는 아주 SF 그 영화의 아주 단골 소설이죠. 그래서 이 우주가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하나 선택을 하는 순간 우주 전체가 짠하고 갈라진다가 아니에요. 갈라진다라는 말은 좀 이게 모순이 있어요. 이게 설명이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니고요. 복사가 된다. 질량과 에너지가 우리 우주가 차지하는 질량과 에너지가 있겠죠. 그것이 정확한 동수로 복사가 돼가지고 짠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평행우주죠. 이 그림이 정확히 말하면 그림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이 두 개가 서로 쪼개져 가지고 절반 그게 아니고요. 요 똑같은 요 놈이 똑같은 크기가 하나 더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네.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뭐 또 물리학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물리학의 흥미를 일으키려고 하는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자, 그다음 블랙홀 우주론. 이건 슈바르트 실트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가 블랙홀 내부에 존재한다. 야, 이거 좀 먼저 그림을 설명하자면 말로 하는 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블랙홀 우주론. 블랙홀이 있다는 거죠. 블랙홀 속에 우리 우주가 존재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블랙홀 속에 아무도 모르니까. 블랙홀 속을 누가 합니까? 왜 블랙홀 속은 관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 블랙홀 속은
물리학이 파탄나는 겁니다. 물리학 공식 있잖아요. 물리학 공식이 파탄나는 것이기 때문에 블랙홀 속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알 수가 없고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설이 써지는 거죠. 우리 우주는 블랙홀 속에 우리 우주가 펼쳐져 있다. 자, 그것을 이제 블랙홀 우주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론 물리학자 라지 파트리어와 수학자 구시 이것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근거가 뭐냐? 네, 그 근거가 또 재밌어요. 자, 우리 우주의 평균 밀도가 약 9.6에 의해 음수 30승이라고 합니다. 우리 우주의 평균 밀도가 우주가. 근데 이거를 블랙홀이라고 계산해요. 우리 우주는 블랙홀 속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블랙홀, 그래서 슈바르트 실츠 우주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이 슈바르트 실츠라는 거는 이제 블랙홀 해석하는, 블랙홀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아주 간단한 블랙홀 계산 공식. 그 블랙홀 계산 공식에 넣고 문제를 풀어봤더니 아주 비슷한 숫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어떻게 비슷하냐 다르지? 29승, 30승. 이거는 뭔가 있으면 있다고도 할 수 있는 숫자거든요, 이게. 진짜로 우리 우주는 블랙홀 속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 또 그게 아니라 우연히 이럴 수도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비슷해. 숫자가 너무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게 탄생했다는 겁니다. 근거, 관측 가능한 우주의 허블 반경이 즉 138억 년 있잖아요. 138억 년. 우리 우주는 지금 138억 년, 당연히 곱하기 이 정도 해야 되겠죠. 여하간 138억 년이라고 하니까 138억 년 우리 우주는 블랙홀 반경과 거의 유사하더라. 왜 그렇게 거의 유사하냐? 네, 우리 우주는 블랙홀 속에 있으니까. 네, 그것이 바로 블랙홀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여기서 빅뱅 우주론 있잖아요. 빅뱅 우주론 빼고 그나마 가장, 제가 볼 때는 그나마 가장 타당한. 그럼 이거는 뭐냐? 저는 이건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이거는. 그나마 이게 가장 타당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진실은 뭐냐? 자, 다시. 우주 크기가 블랙홀과 비슷하더라. 자, 비슷하더라가 아니고요. 같다는 겁니다. 정확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죠. 네, 그게 아니라 정확히 같다라는 거죠. 계산을 잘못했다. 그것이 제13장에서 암흑에너지가 뭐냐, 암흑물질이 뭐냐, 허블상수가 뭐냐 설명할 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이렇게 이 공식으로. 제가 이제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요. 예,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이거는 아주 간단한 계산이잖아요. 그냥 전자계산기 두드리면 되는 겁니다. 전자계산기 복잡하면 엑셀에 넣고 그냥 차근차근 문제 풀면 되죠. 이 정도 수식은. 그렇게 문제를 풀고 보니까 정확히 우리 우주의 반경은 정확히 블랙홀 반경과 정확히 일치하더라는 거죠. 자, 보면은 결론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11.035, 11.035, 11.036. 암흑물질로 문제를 풀니까 11.035고요. 블랙홀, 우주적 블랙홀로 문제를 푸니까 11.036. 즉, 암흑물질이 바로 우주 블랙홀이라는 겁니다. 우주 블랙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다겹 우주론. 우리 우주는 밀리미터 미만의 추가 차원 내에서 여러 번 접힌 브레인이다. 브레인 막. 또 이제 마구주론, 이 마구주론에 영향을 많이 끼치네요. 다겹 우주론.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우주는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가냐? 밀리미터 옆에 우주가 있으니까 그거 그냥 통과하면 바로 다른 쪽으로 빠진다. 네, 이거 다겹 우주론이라는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4D 블랙홀 우주론. 자, 이거 3D 우주는 4D 거대 항성이 폭발된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의 존재. 이것이 바로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어미양자홀 우주론. 여기서 블랙홀 우주론하고 4D 블랙홀 우주론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블랙홀 우주론은 3차원이에요. 3차원 속에 공간 3차원 속에 있는 거고요. 4D 블랙홀은 공간 4차원. 공간 4차원의 테두리.
그러니까 여기가 공간 이 4차원 4차원. 공간 4차원의 테두리. 그러니까 3차원 공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우주는 요 테두리, 사건의 지평선 테두리에 우리 우주가 이렇게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4차원 블랙홀 우주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제 4차원 블랙홀 우주론이 아니고요. 블랙홀이 아니라는 거죠. 양자홀. 블랙홀보다 더 강한 놈. 우리 우주는 블랙홀보다 더 강한 놈이 뻥 터져가지고 그것이 양자홀이라는 거죠. 블랙홀보다 더 강합니다. 양자홀은. 저는 4D 양자홀 우주론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4차원 블랙홀 우주론은 이게 저의 우주론과 매우 비슷하다. 천체 물리학자, 캐나다 분이라고 합니다. 천체 물리학자 니아 예시 아프 쇼르디라는 분이 주장을 했는데 인기가 없어요. 제가 막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인기는 없다. 여하간 제가 주장한 우주론과 거의 비슷하다. 4D 양자홀 우주론. 저는 이게 4D 한 차원 높으니까 엄마가 되는 거죠. 엄마는 우리보다 엄마가 한 차원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미 양자홀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아주 비슷하다. 자, 그다음 화이트홀 우주론. 우주가 블랙홀 내부에서 창조. 블랙홀 우주론이네. 화이트홀. 왜냐면 블랙홀 하면 화이트홀이 돼야죠. 이거 쌍이니까. 블랙홀 화이트홀. 우주가 블랙홀 내부에서 창조됐고 시간 지연에 6천년 된 젊은 지구. 젊은 지구? 네, 창조론이네요. 화이트홀 우주론은 창조론. 이게 종교 있잖아요. 네, 종교에서 창조론. 화이트홀 우주론. 이거 설명 안 했구나. 그래서 이제 블랙홀 우주론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4D 블랙홀. 이건 4D 블랙홀 우주론이고 그냥 이거는 3D 블랙홀 우주론이 되겠죠. 당연히 블랙홀 하면은 당연히 또 블랙홀 하면은 화이트홀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거예요. 이렇게 블랙홀 속에 우주가 존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왜냐면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블랙홀이라는 건 뭡니까? 당기는 거잖아요. 압축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공간이 팽창되냐고요, 이게. 그것도 가속 팽창되냐고, 이게. 블랙홀은 당겨가지고 블랙홀은 여기서 요렇게 만드는 게 블랙홀이잖아요. 요렇게 만드는 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요. 블랙홀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이렇게. 블랙홀 속은 요렇게 되죠, 요렇게 돼야지 블랙홀 속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블랙홀에 웜홀이 연결되어 있고 그 속에 이제 화이트홀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 우주가 펼쳐져 있다고도 주장을 해요. 블랙홀 우주론은. 자, 다시 이제 좀 헷갈릴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여기에 우리 우주가 존재해 있다가 원래 원본 오리지널 블랙홀인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당기는데. 그러니까 화이트홀 어떠세요? 화이트홀은 이제 뿜어내잖아요. 뿜어내니까는 뻑뻑 팽창할 거 아닙니까? 뿜어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화이트홀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여기가 아니고 블랙홀 속이 아니고 화이트홀 밖에 우리 우주가, 화이트홀 속에 우리 우주가 존재한다고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또 그러면 이제 여기 이것도 블랙홀 우주론이에요. 자, 화이트홀에 우리 우주가 존재한다. 또 블랙홀 우주론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러셀 험프리라는 사람이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제 종교죠, 종교. 그래서 화이트홀 우주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선수를 쳤다는 거죠, 이분이. 자, 이게 화이트홀 우주론일 것 같은데 이분이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명칭을 선수 쳐가지고 화이트홀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조과학에다 적용시켜가지고 6천년 된 우리 우주는 6천년 된 젊은 우주다. 6천년짜리 우주다. 138억 년이 아니고 6천년이다. 왜? 시간 지연, 시간 팽창, 길이 수축, 그런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적용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 지연에 6천년 된 젊은 지구다. 그게 이제 화이트홀 우주론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럼 프랙탈 우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공간을 프랙탈 이론의 기하학적 차원으로 치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프랙탈 우주론인데, 근데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홍채하고 성운하고 비슷하다. 인간 신경세포하고 우주 거대 구조하고 비슷하다. 세포 분열하고 별의 죽음과 비슷하다. 이제 유사과학이 됐네요. 즉,
이래서 프랙탈 우주론. 그럼 프랙탈 우주론 누가 주장했냐? 야, 한국 사람이 주장했답니다. 처음으로. 한국 정윤표라는 분이 프랙탈 우주론을 주장을 했고, 뇌. 우주는 거대 생명체의 뇌다. 뇌가 이렇게 생겼고, 뇌 뉴런이 이렇게 생겼고,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 이거 똑같지 않냐? 우주는 거대 생명체의 뇌다. 그것이 바로 프랙탈 우주론이다. 라고 이제 유사 과학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죠. 우주는 거대 생명체의 뇌입니까? 아닙니까? 우주는 거대 생명체의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 시뮬레이션 우주론. 우주가 실제 하는 세계가 아닌 가상에서 구현된 거대한 시뮬레이션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 공간은 다시 플랑크가 나오네요. 플랑크. 자, 물리학이 플랑크를 만나면 파탄난다고. 우리 공간은 플랑크 단위의 픽셀로 구성되어 있다. 관측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양자역학. 예. 이것이 지금 그 디지털 픽셀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 픽셀이잖아요. 픽셀은 디지털. 관측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죠. 모니터, 뭐 야간. 그래서 우주는 시뮬레이션이다. 누가 이제 이 시뮬레이션 우주론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이제 공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제 뭐 조금 보탰나 봅니다. 근데 이거를 최초로 논증한 사람, 그 논문으로 최초로 이거 한번 검증을 해보자라고 한 사람이 이제 철학자 닉 보스트롬의 논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철학자냐? 아니, 시뮬레이션 우주는 과학자들은 당연히 시뮬레이션 우주는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철학자는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이 아마 20% 우리 우주가 시뮬레이션 우주일 확률은 한 20% 정도는 시뮬레이션 우주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뭐 논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카오스 우주론. 이론적으로 불규칙한 우주적 현상이나 진화에 대한 이론적 연구. 네, 카오스. 혼돈이죠, 혼돈.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렇게 태초 우주는 이렇게 카오스였다. 이렇게. 뭐 이게 뭐 정확히 어떤 우주론을 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혼돈이죠. 태초 우주는 우주가 빅뱅 했을 때는 혼돈 그 상태였다. 자, 이와 같이 우주론을 그림을 통해 가지고 다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정리를 하자면, 자, 우주론의 전체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주론을 대표하는 그 그림 하나죠. 딱 그림 하나. 네,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 우주론을 대표하는 그림 하나가 있고요. 그 하위에 더 세부적인 그림이 도시가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에 그 하위에 계속 그 피라미드 형식으로 더 세부적인 그림들을 모순이 없게끔 더 세부적으로 계속 도시가를 해낼 수 있는 그 우주론이 진정한 우주론이라는 겁니다. 말로 설명하는 우주론 아무 소용 없고요. 그림을 그려내든지 아니면 계산을 해내든지, 그림이라고 한다면 이 한 장만 제시할 게 아니고요. 이 한 장 속에 그 여기 내부 더 세부적인 그림, 쪼가리 더 미세하게 더 세부적으로 계속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는 그 우주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주론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미양자홀 우주론의 그림은 뭐냐? 네, 이거죠. 네, 이것이 이제 어미양자 우주론을 대표하는 그림 한 장이 되겠습니다. 아주 좀 복잡하지만 여기에 이 그림 한 장에 뭐 만물의 비밀이 다 담겨 있다. 즉, 이 그림 한 장 설명하려면 40시간, 이 그림 한 장 설명하려면 40시간이 걸립니다. 그 그림 속에는 계산, 제가 그림과 계산이라고 했죠. 이 그림과 요 속에는 계산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미양자홀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